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제 PLC 설명해 주셨던 강사분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닉스 엔지니어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PLC 강의를 준비한 네, 닉네임은 HS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소개하면서 하나 해명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챕터 1 영상 준비하면서 제 경력이 네. 9년 네. 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10년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서론이 네. 길었는데, 강의를 준비하시고 마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먼저 이 성취감이나 음,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공개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제가 제 자의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 음, 자의로 어떤 걸 기획하고 준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뭐 영상이 잘 준비되고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음, 이제 준비한 걸 해냈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음, 이게 업로드된 영상에서 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음, 아주 이게 부끄러운 면도 있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 또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면 이 분야에서 워낙 그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분도 많고 음,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음, 뭐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 부분이 또 그 올리고 나서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음. 그런 걱정이 좀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걱정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악성 댓글 달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 그런 걸 없고 제가 본 댓글 중에 와, 네. 유일무이한 강의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 되게 아, 되게 좋은 댓글 아닌가요? 아, 뭐, 엄청 좋은 댓글이죠.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이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음, 아, 이게 굉장히 생소한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생소한 주제라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네, 같은 내용으로 강의가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음, 네. 그리고 이게 또 대학생들이나, 어, 어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되게 생소한 주제예요. PLC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관심을 갖고 이게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유튜브에서 시청할 일이 사실 없어요. 사실상 없는 음, 콘텐츠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챕터 1 그러게요. 영상 같은 경우에.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근데 이게 네, 제 경험으로는 네,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네. 되게 궁금해하는 분야예요. 이 PLC가요?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그렇고, 뭐 기계 음, 엔지니어도 그렇고, 음, 왜냐면 이렇게 EPC에서 하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접할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게 설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맞습니다. 접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제조 업체라든지 벤더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네. 아이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같은 현직에 있어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일을 하다 보면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영상 올리고 나서 느낀 거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위대함? 그런 음, 걸 느꼈어요. 네. 제가 과연 이렇게 많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음, 이렇게 제가 가진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이 과연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봤거든요. 음, 제가 만약에 뭐 이 강의를 준비해서 뭐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들, 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명 이상 모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유튜브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이
이 잘 가꾸신 아, 그건 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양질의 구독자가 있는 이 채널에서 네. 제가 어떤 뭐 강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그렇죠. 네.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 네. 네, 강의료보다 저한테는 그게 더 컸어요. 제 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강의를 제가 만약에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근데 이게 강의도 막 만들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 이런 걸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것도 또 기획해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음, 제가 좀 다른 강의를 요청했을 때 또 참여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어, 당연하죠. 전 음. 또 불러주시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아, 그,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네. 제가 또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너무 이 닉스 엔지니어링이 네. 제어 컨텐츠로 편중될까 봐 당분간은 이 다른 분야의 컨텐츠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배관 쪽에서 한 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프로세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세이프티 쪽. 네. 이쪽은 그 우리 그 공정 제어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음, 걸리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하시고 싶은 어떤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네. 주시면은 같이 기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료는 어떠셨어요? 강의료. 강의료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공개. 예. 강의료 너무 만족했고요. 강의료 그래요? 제가 한 편에 50만 원씩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처음에 그 모집할 때, 네, 그 모집할 때 지원하는 메일 보내면서 네, 희망하는 강의료가 있는지 저한테 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 이거 찍고 와이프랑 커피 한 잔씩 먹으면 되자고 커피 아, 2잔이면 괜찮아요 아, 했는데 갑자기 5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총 그래서 제가 한 200만 원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200만 원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걸 안 해보셨으니까 그냥 커피 값으로 만족하시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음, 한 200만 원으로 드렸고 그리고 차차 좀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음, 늘려나가서 왜냐면 이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아, 정도 제가 제시를 하면은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까? 한 1,000만 원 드린다고 하면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예?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을까에 대한 것도 좀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이 비용에 대해서는 네. 제 회사에 있는 동료한테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거를. 어떤 걸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다고 얘기는 음, 하진 음, 않았고, 음, 너 음, 네가 알고 있는 이 EPC 업무에 대한 지식, 음,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음, 한 50만 원 준대. 너 할 음. 거야? 이러니까, 예. 개꿀이지? 이러던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절대 적은 금액 아니고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금액을 떠나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음, 일단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겸손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 내재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가. 음,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게 음, 되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연차가 많으신 분들은 음, 뭐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연차 많으신 진짜 고수들, 맞아요. 그분들은 귀찮아하시고 아, 맞아요. 귀찮아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잘 모르실 테고 음, 이거를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처럼 한 10년 차 아니면은 그보다 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더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컸어요. 내가 감히 내가 음, 감히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이 음, 즐비한 이 EPC 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컸습니다. 예. 어, 근데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뭐 과장, 차장, 과장 음. 말년차거나 아니면은 저는 아마 진급도 누락됐을 거니까 뭐 대리 말년차거나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일하다 보면은 야 네가 뭐 너나 공부하지 뭘 네가 뭘 안다고 약간 그런 좀 생각도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외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프리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제 자기 이게 신상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녹화하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그 시간이라든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네. 음. 이게 어려웠던 거는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그 자체의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음, 어떤 뭐 편집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는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음, 이게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할지 고민하는 시간, 음,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료를 이제 제작하고 그 자료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맞아요. 걸렸어요. 네. 그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에서도 이 틀린 내용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유튜브에 그 집단지성의 힘을 또 그렇죠. 네, 믿어보고, 네. 예, 댓글 그, 달아주시면은 그쵸. 그건 제 네, 잘못 아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한 가지 네, 부탁을 드리자면은 너무 혹독하게는 다뤄주지 말아주셨으면. 네, 이 마음이 많이 약해서. 네, 예. 그리고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인드셋이 되지 않으면 그 듀데이트 안에 이거를 완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경조사가 되게 많아서 시간이 쫓기면서 했던 게 좀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음, 무사히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회사 내에도 자체 이제 강의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회사 강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이 직원들의 이 어떤 설계 역량을 좀 향상시키고자 음, 그 공종별로 사내 전문가들이 이제 제작한 강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음,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맞아요. 음, 그래서 뭐 장점으로 보자면은 내용이 좀 전문적이다. 음, 전문적이고 단점이 있다면은 네, 단점은 가장 큰 건 그거죠. 회사 외부에는 공개가 안 되고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해요. 예,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음, 좀 많은 편이고, 음,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사님마다 네,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이게 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 안에서도 영상을 제작이 된 경우에는 네, 뭐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지만 네, 뭔가 억지로 한 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 컨텐츠들도 덜어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좀 약간 그냥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 음, 같은 게 들 때도 있어요. 네. 음, 근데 아무튼 가장 큰 그 단점은 네, 이게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가 되고 음, 이런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준비되는 영상은 또 음, 아니다라는 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이 유튜브 강의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네, 사내 강의는 죽었다 깨어나도 조회수가 막 4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엄청 한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목표가 그 문턱을 낮추는 거였어요. 문턱을.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개념이라도 좀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네. 강의를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아, 본인 강의에 대한 장점은 뭘까요? 이 회사 어떤 강의에 비해서 내 네. 강의는 이런 거는 더 나은 것 같다. 강점인 것 아, 같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에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네.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개념을 음. 닉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네. 그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 네. PLC를 설명하는 거를 어떤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적절한 비유, 음.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음. 만들까라는 게 그 고민을 많이 음.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그거에 대한 정의를 네. 최대한 어떤 표준이나 이런 거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잘못된 정의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은 좀 많이 했다. 음.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음. 그게 있고 이 챕터 2는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음. 그냥 어떤 PLC 프로그래밍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학생들이 참여한 그 라면 국물 처리 공정 패키지 네. 그걸 자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두고 그거를 구현해낸 거잖아요. 네. 그거에 필요한 도서 제어 관련 도서도 구현하고 실제 PLC 프로그래밍까지 구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뭐 신호등 뭐 PLC 예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신호등 음. 만들기, 음. 뭐 컨베이어 벨트 만들기 이런 음. 거 되게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텍스트로 문제를 만들고 그 음. 텍스트를 구현해내는 과정만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준비한 그 영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PNID부터 시작한 PNID 컨트롤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온 제어 로직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 분위기라든지 업무 분위기, 회사 비전은 음, 어떤가요? 요즘에 EPC? 뭐 제가 재직 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네. 뭐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뭐 메이저냐 메이저가 아니냐 가릴 것 없이 최근 몇 년간 정말 이 EPC 업은 정말 암흑기 그 자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 EPC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유 산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음. 이 사이클을 또 많이 타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확실히 어떤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어요. 음. 이 숫자로 표현되는 매출이나 이런 재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몸소 느끼고 있는데 네. 뭐 여전히 이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굉장히 상당한 상황이죠.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힘든 보릿고개를 넘었잖아요. 맞아요. 이 보릿고개를 넘는 과정에서는 이제 회사가 필연적으로 직원들한테 나중에 잘해줄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요새 회사들 이제 잘 되고 있어. 잘 될 것 같아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니즈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근데 금전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긍정적. 거는 금전적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 분위기는 어때요? 업무 분위기는 뭐 자유롭긴 하죠.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토론이라든지 뭐 일하는 거는 자유로운 네, 편인 거죠. 네, 네. 음. 확실히 그런 편인 것 같고 요즘 시대 또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꼰대 네.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네. 아, 저는 이게 코로나도 또 어떻게 보면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회식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프로젝트 어떤 분위기 같은 거는 이렇게 잘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잘 안 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큽니다. 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흥망성쇠는. 맞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되게 네, 열심히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프로젝트가 자꾸 산으로 가. 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야, 니네 프로젝트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운되고 아, 맞아요. 그게 참 EPC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회사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EPC 뭐 대학생들 보면 이제 사양 산업이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EPC 종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하자면은, 네, 뭐 EPC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고, 음, 또 실제로 인도나 이런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들, 뛰어난 엔지니어들 많고, 음, 그쪽으로 어, 더 많은 어떤 뭐랄까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이제 정유나 과거의 전통적인 음, EPC업, 정유 발전 플랜트에 국한된 해석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새로운 산업이든 새로운 에너지든 간에 그거를 위해서 어떤 공장을 설계하고 짓는 것은 이 산업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그걸 저는 제일 잘하는 회사가 EPC 회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EPC는 아니죠. 음, 네, 한국 EPC는 아닌데, 그래서 뭐 과거에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 치중하지 않고 네, 어떤 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플랜트들 음, 이런 거를 설계하는 이제 역량을 회사가 확보를 하면은 네, 저는 엄청나게 비전이 있다, 충분히 비전이 있다 생각해요. 네, 네. 네. 이건 모든 EPC가 또 취하고 있는 그들의 이제 또 생존 음, 전략이라고 또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공정지원은 안 들어갈 공장이 없잖아요. 네. 공정지원은 뭐 정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공장에 안 들어갈 데가 없고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되는 곳일수록 이 공정 제어, 세이프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프랑스에서도 공정 제어 엔지니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 분야와 어떤 이 융합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각각의 어떤 부서마다 자신의 기술을 좀 쌓아간다면은 뭐 그게 사양 산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없어지질 않을 기술이니까 네.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은 공정제어 엔지니어링에는 이제 저가 예전에 뭐 태극권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책임 소재 너한테 미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정제어 쪽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아, 엄청 피해를 많이 보죠. 아, 피해를 보는 건가요? 최대 태극권의 최대 피해자가 공정제어 아, 엔지니어입니다. 왜요? 최대 피해자예요. 왜요? 예를 들면? 이 닉님은 공정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선행 공정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후속 공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행 공정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음, 또 타 공정 간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음,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업무 협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음, R&R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코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스콥, 네, 네. 업무의 스콥을 너네 일이냐, 구분하기 우리 어려운, 일이냐? 그렇죠. 음, 그거를 이제 서로 회피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래요? 뒤늦게 그 회피한 이 그레이 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일하기 싫고 네. 그래요. 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애초에 모든 일의 아레나를 명확하게 하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내일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EPC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냥 룰렛 들고 다니면서 네. 이런 문제 터질 때마다 한 네. 번씩 돌려주는 거죠. 야, 내가 왔어. 이래가지고 네가 해라. 예, 이번엔 네가 해라 이렇게. 예. 아무 말 아, 하지 마. 내가 오면은 다 정리돼. 끝. 음,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정이 안 되잖아요. 결정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결정하는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공정제어 쪽에서도 이게 이런 게 맞나 보네요. 저는 생각에는 공정제어는 좀 약간 뭔가 스콥이 그나마 좀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레이 존이 있긴 있나 봐요. 그레이 에어리어가. 굉장히 저는 예를 많다고 들면 생각해요. 어디랑 어디랑 있어요? 이거는 또 그 회사 안에서의 스코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겪은 거는 음, 그 파이어 앤 가스 같은 것들 음, 그런 거 이제 그 소방이랑 그 이 디텍터의 뭐 위치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누가 결정해야 되냐 뭐 그런 아규들이 막 있었어요. 그걸 아이 네. 공정제에서 해요? 위치를? 이게 이게 좀 이거는 회사의 예민한 문제인 것 주제인가? 같아요. 네네네 예민한 주제네요. 이거 위험한 예민한 주제. 주제네요. 위험한 네. 주제네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업무 스코프이 어떤 회사의 정책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자의 생각들 차이 때문에 음, 스코프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힘들죠. 왜냐면은 그런 일들도 많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이 일은 제어 엔지니어인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 아는데 맞아요. 왜 제가 해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참 저도 EPS 있을 때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음, 마인드였거든요. 그거 진짜 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봐도 뭔가 그 뭐 기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제어에서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인드로 이제 배워가면서 그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위에서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음, 네가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 해줘야 된다. 저 네가 진짜 한번 공감합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면 계속 해줘야 되니까 절대 해주지 마라. 진짜 공감합니다. 예. 네. 그러다 저희 똑같은 보니까 상황이 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EPC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닉님처럼, 네, 이거를 내가 차라리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맞아요.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돼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빙빙빙 돌잖아요. 이메일이 너네가 해라 아니다 너네가 해라 맞죠? 그거 정말 힘듭니다. 네. 근데 또 진짜 태그, 네, 이해가 가기도 해요. 만약에 EPC에서 오래 일할 거면은 네. 업무 내가 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태그권에다가 이걸 비유하신 거는 닉님이 처음으로 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썼어요, 이게. 왜냐면 자꾸 돌려요. 이게 말을 하다가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결론은 야, 공정제어 엔지니어한테 컨펌 받아. 딱 이러니까. 이거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게 공정제어 엔지니어의 스코업이고 걔네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한 다음에 딱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듣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공정제어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라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런 게 너무 많았죠. 너무 너무 찰떡 같은 설명이라서 네. 저도 요새 사무실에서 쓰고 있어요. 태극권 나왔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제어 엔지니어의 매력과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 제어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가장 큰 매력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주어진 어떤 그 컨트롤 펑션에 대한 게 요구사항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내가
내가 직접 구현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코딩을 하든 뭐 네. 해서 구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구현한 거를 현장 가면 그 돌아가는 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음. 그, 아, 저만 그런 건가? 저도 재밌어요. FAT라든지 PLC 이제 FAT 가면은 네. 이제 신호를 주잖아요. 네. 이제 그 아날로그 인풋이라든지 이렇게 네. 줘가면서 이게 제대로 펑션이 돼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지, 네. 밸브가 잠길 아웃풋이 나오는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재밌긴 재밌죠. 그거 그런데 예. 네. 그런데 그게 매력. 저는 느끼면서 저도 이제 공정제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네. 뇌잖아요, 플랜트에. 그렇죠. 뇌인 건데 그 뇌를 좀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라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음. 이 소프트 링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음.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음. 전체적인 그러니까 피드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이거를 대충 정해야 되잖아요. 네. 리던던트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세이프티나 이거는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되고 뭐 네. 통신은 통신선으로 하고 하드와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공정 엔지니어로서는 그게 이제 뇌잖아요, 뇌. 나는 맞아요. 그냥 멍청한 생각만 컨셉만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실행시켜 주는 사람은 이제 PLC 공정 엔지니어잖아요. DCS.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뇌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음. 네.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프레스가 그러니까 압박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 현장 가면은 음. 이 뭐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제어 엔지니어에게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잖아요. 의존하죠. 뭐 안 굉장히 되면은 의존하죠. 뭐 그렇죠. 왜 안 돼? 네. 이러고 그리고 저는 가장 불만인 게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EPC 업에서는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컨트롤 로직을 수정해야 될 때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네. 이거는 이만큼의 뭐 체인지 오더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이거 이해를 하드웨어 못해요? 클라이언트가? 어, 어, EPC 종사자들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그 왜냐면 제가 패키지에 있을 때는 네, 저희는 맨아워도 다 차지를 했거든요. 네, 뭔가 바뀌어. 근데 그 바뀌는 게 순전히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이야. 엔드 유저라든지 네. 뭔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이면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맨아워가 이렇게 든다. 그래서 이거를 차지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렇게는 안 하세요? 패키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 EPC 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비싸? 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어. 그거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노동에 대해서 네. 비싸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떤 자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그런 거 맨아워에 대해서.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외국은 저희는 계약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체인지가 발생을 해서 일을 시켜야 돼. 그럼 이 네, 사람 3개월 계약 끝내고 보내야 되는데 3개월 계약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을 네, 시키려면은. 네, 그럼 이 돈이 없으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있던 회사는 그랬어요. 뭔가를 음, 맨아웃에 굉장히 물론 EPC도 맨아웃에 예민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계약직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계약직들이 많다 보니까는 뭔가 일을 시키려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차지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한국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퍼머넌트한 그뭐 직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공정제어 엔지니어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부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음, 그 저희가 이제 제어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되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사실 그냥 컨트롤 내러티브만 보고 로직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거를 어떤 최적화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공정을 음. 모르면은. 음.
문제가 발생해도 엉뚱한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공정을 알고 있으면은 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밸브가 왜 분명히 제어 로직에서는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타겟 밸류를 안 가지? 이런 것들을 음, 그래서 공정을 좀 잘 이해하면은 그런 음, 문제도 트러블 슈팅도 잘 할 수 있고 음, 좀 더 최적화된 설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엔지니어링 EPC에서 일하면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네,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일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선행 부서에서는 후행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두 번 일을 안 시키는 거고, 음,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후행 부서에서는 선행 부서가 왜 이렇게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도 탁탁 촉촉촉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서로의 알고. 입장을 네, 이해할 수 있으려면 잘 알아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어떤 자기 몸값이라든지 기술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은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는지. 예, 뭐 이제 EPC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이제 오지 근무를 염두하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해외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죠. 네. 어, 저는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행하는 거 어,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어, 단 이제 치안이 좀 확보된 곳에서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저는 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해외에서 일할 기회라는 게 당연히 이제 가족이랑 같이 하는 거죠. 어떤 파견 같은 게 음, 아니라, 음, 자, 해외 외국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근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 해외에서 일한다는 게 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은 없으신 거네요. 물론이죠. 저는 제 목표기도 해요. 아, 뭐 완전히 나가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 네, 뭐 한 2, 3년 정도는 네. 가족과 함께 나가서 일해 음, 보는 거. 네. 음. 그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내가 아이가 없지만은 여기서 음,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한국에 있으면 영어 배우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쵸. 음, 또 제가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내가 겪어왔던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걸 똑같이 겪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는 도대체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까를 잘 모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음, 걱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뭐 국제학교를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뭐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면은 좋을 것 같다. 외국에서 아, 그런 생각을 그쵸. 가끔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힘들지만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프랑스 너무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신혼여행 프랑스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번 이터도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네. 그거는 뭐 아직 저에게는 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EPC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포장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뭐 함께 일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음, 네, 왜냐면은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EPC는 특히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문 업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 공종별로 특화돼 있고 음, 그래서 협업하고 역할 분담이 필수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뭐 아까처럼 그런 태극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네. 정말 의기투합해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회의실에서 네. 멋있게 미팅할 때 있거든요. 드림팀이죠, 드림팀. 그때는 진짜 희열이 느껴져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음, 딱 갑자기 그 공정 엔지니어가 탁 리딩 딱 하면서 자 오늘 주제 이건데 뭐 얘기 딱 해보자 이러면 갑자기 기계 엔지니어가 쫙 얘기하고 음, 전기 엔지니어가 여기 쫙 하고 제어 엔지니어 여기 탁 하고 이러면은 네. 와 멋있죠. 그때는 예, 와 이게 회사 일이지 그런 느낌? 음, 그럴 때는 희열이 느껴져요. 음.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부장들 보면은 그 프로젝트 수주하면은 태스크포스 짜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드림팀을 짜는 경우가 있어. 뭔지 여기 아시죠? EPC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 거기도 그래요? 평판이 엄청 중요해요. 아, 왜냐면은 리드 엔지니어가 자기 팀을 꾸릴 때 네, 인원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평판 안 좋으면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네, 드림팀을 꾸리려고 하죠. 예, 그리고 그거 그 엄청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그 팀에 안 가려고 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협업의 특성이 가장 잘 음, 나타나는 업종인 것 같고, 음, 또 저는 그것도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해외 발주처와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엄청 음, 큰 장점이고, 음, 이거는 언어 측면뿐만 아니라 네, 이 그들의 문화나 이 사고 방식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음, 이거는 업무에만 국한되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공대를 나온 사람이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종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커요. 제가 음, 생각했을 때. 네, 또 EPC, 국내 EPC는 그 대부분 또 서울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공대 출신인데도 지방 근무를 좀 피할 수 있는 거, 음, 뭐 해외 파견은 좀 함정이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직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약간 그렇게 불렀어요. 성골 진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음, 신입사원으로부터 입사한 사람 아니면 이직해서 온 사람. 그런데 음, 이제는 막 많이 뒤섞이지 않았나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사실 이 EPC라는 업종 안에서의 인력 이동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음, 뭐 그리고 또 국내 특성상 지금 이제 국내에서 EPC를 제대로 그러니까 EPC를 우리의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제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현대, 삼성 두 군데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이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경력직으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일하는 거는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이런 성골과 진골에 있어요? 대해서 입 밖에 내진 않지만 그래? 그런 거 은연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되게 화랑이어가지고 막 100명씩 뽑고 신입사원을 이런 상태에서는 신입사원이 경력사원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는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몇 년 동안 신입사를 안 뽑은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신입사원이 안 들어오죠. 예. 그리고 경력 이미 있던 회사 직원들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순수 그 신입사원부터 성장한 사람은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인력 이동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런 그 고인물적인 사고나 문화보다는 되게 좀 활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프랑스에 음, 계시면서도. 네. 네. 왜냐면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음, 이런 거 성골 진골 이렇게 나누지? 그리고 뭔가 이거 파벌을 나누려고 하지? 뭐 그런 게 음,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해외는 완전히 그냥 그런 자체가 없거든요. 너 여기 신입사원부터 있는 사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음, 다 그 배경이 다 다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신입사원들 많이 안 뽑고 네. 그 회사마다 이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굉장히 공감하고요. 요새 채용의 트렌드가 네. 사실 이제 신입 공채 채용을 좀 많이 줄이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EPC뿐만 아니라. 없애잖아요. 그래서 상시 네네. 모집하잖아요. 네. 결국은 한국의 기업 문화 자체가 기존에 좀 후진이었다면 음. 이제 해외 이런 선진 기업 문화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 어린 사람이 상사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네. 우리 선배들은 지금 그런 상황 굉장히 많죠. 조직의 리더들을 네. 젊은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는 회사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 현재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있긴 있어요? 지금 회사에요? 역전된 경우가 많죠. 어떤 그래요? 조직의 우두머리보다 내가 연차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연차와 상관없이 네. 능력으로 평가받아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요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직이 활발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건지. 어,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제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돈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연차의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은 게 회사 입장이잖아요. 아, 그 사람들을 이제 쉽게 내보내려면은 그 사람보다 후배인 능력 있는 아, 사람들을 위에 올리는 고통스럽네. 저는 좀 잔인하지만 음. 그게 이제 어떤 회사의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음. 아닐까. 근데 그게 그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같이 이렇게 성장해온 상황에서 역전이 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생판 모르던 이직한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럼 수도 좀 있죠. 덜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음, 사람들 회사에서 능력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네. 새로 왔구나. 많이 알구나. 음, 그러면 음. 조금 더 덜한 거. 근데 이제 되게 한 5년, 10년 같이 성장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그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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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같이 일하기 싫은 또는 좋은 신입사원 타입 그리고 같이 일하기 싫은 네. 좋은 상사, 나쁜 상사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EPC업은 그렇거든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음. 모든 게 새로워요. 일을 하는 것마다. 왜냐면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 내가 리파이너리 하다가 그 뭐냐 저런 뭐 가스 쪽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다른 공장들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절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네. 자기가 모르는데도 모른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모르는 네. 근데 저는 반면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 저 제일 싫어합니다. 음. 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도 신입사원은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은 항상 들어오면은 모르면 자신 있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음. 더 좋다. 어. 모른다고 얘기해서 뭐라고 하는 상사는 그냥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상사, 네. 같이 일하기 싫은 상사는 그런 사람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 음. 저 쿨하지 못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음. 뭐 하나 하면은 계속 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딱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들고 가요. 네. 들어가가지고 이거 문제가 이렇고 네. 리뷰를 쭉 해보니까 우리 네.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상사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 어. 저를 신뢰해가지고 네.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 너를 믿으니까 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네가 더 공부해가지고 그건 그렇게 진행하자. 어.
물론 같이 리뷰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둘 간의 신뢰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음, 상대방을 믿고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음,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진짜 나쁜 상사는 재는 사람. 아니,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지? 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지만 하고 결정 안 해주는 사람. 아, 태극권 결정 안 해. 네, 너 이런 거 체크해 봤어? 이런 거 네, 체크해 봤어? 이건 문제가 될 텐데. 네, 결국엔 솔루션은 없어. 체크해 네. 보래. 근데 맞죠? 체크 다 해서 가면은 결론은 내려줘야 되거든요. 결론은 내가 안 내리죠. 책임질게. 네. 뭐 똑같은 월급 받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겠죠. 음,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상적인 상사입니다. 아, 근데 저도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다가 결론까지 내려주면 모르는데 결론을 안 내려줘. 뭔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데 결론을 안 내려줘.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데 외국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네가 알아서 책임감 가지고 해. 그래서 나한테 솔루션을 가지고 와. 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많이 부여준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권한을 많이 부여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하는 말이 쓸데없이 CC 넣지 마 나한테. 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 어떤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도 네가 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CC를 넣어. 항상 뭐 음,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CC를 넣지 마. 이건 다 낭비다. 이런 얘기를 음,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 권한을 많이 부여주는 만큼 나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맞았어요. 음, 저한테 많이 권한이 부여해지고 내가 리뷰를 해서 이런 솔루션을 가져가면 네가 확신하면 네가 그 솔루션대로 진행해. 이렇게 음, 해줬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는 뭔가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것 때문에 아,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너가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안 돼. 뭐, 뭔가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 그게 되게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액티브한 조직의 장점이죠. 네네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면은 혼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과거에 현대라는 회사가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현대 조직 문화가 그랬다. 좀 약간, 삼성과 현대의 어, 차이가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퇴색이 됐죠. 그냥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삼성이나 음, 현대라는 조직, 뭐 제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성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맞았어요. 내가 치고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해주고 책임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가 뭘 음,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내가 심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음, 내가 가서 용접을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음, 이렇게끔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주니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고 근데 막상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도와준다라는 거. 나한테 음, 미루는 게 아니라 말로는 이제 네가 확신한 만큼 네가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멋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강사분들에게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지원자가 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홍보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는 본인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그 닉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화된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컨텐츠로 구독자를 확보를 많이 해두신 상태잖아요. 많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런 컨텐츠 다루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무대가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이런 무대가 이 사람 호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맞아요. 호객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네. 이미
이 호객은 다 돼 있으니까 네. 무대 마련돼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셔가지고 네. 하시면은 내가 아는 것을 이제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공부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 네, 맞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닉님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빨리 안 하시면은 돈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도 못 해요. 내가 보기에는 뭐 맞죠? 한정이 돼 있어. 적은 그리고 돈도 예. 아니고. 예. 그리고 솔직히 그거 알려주시는 게 어떤 현직에서 보면은 그 기술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되게 기본적인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맞죠? 네, 그쵸.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혹시 이거를 굳이 내가 이런 거 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사람은 없겠죠? 나만의 비기. 예. 이거 내가 아, 나만의 알아야 될 기술인데 이거를 알려준다고? 그런 건 안 알려주시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영업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올리는 거는 그런 영업 비밀까지의 어떤 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던 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겸손의 미덕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없으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저도 뭐 꾸준히 뭐 시간 되는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아무런 금전적인 것도 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뭔가 좌절할 때도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제가 또 돈도 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플랫폼이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없네요. 아직 배관 하시는 분밖에는 지원자가 더 없는 네네, 건가요? 네네. 홍보가 좀 부족한가?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에 거기에다가 글을 네네, 써서 올리시잖아요. 네. 저 사실 그 커뮤니티 그게 안 봐요? 페이지가 있는지 그래요? 잘, 잘 몰랐어요. 아, 유튜브 보면서도 아, 아마 다른 분들도 거기에 그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을 올려야 되겠네. 맞죠? 이 영상 올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랑 이 인터뷰한 영상이 아니면 네네네. 별도의 영상이요? 아니요, 그냥 이 영상 올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터뷰 영상에다가 제가 그 강의료로 200만 원 받았다고 딱 네. 나오면은 아주 벌떼같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화 뭐 통화 인터뷰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육아하러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